자, 60년이나 된 회사가요, 자기 사업의 가장 핵심, 그러니까 심장부를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축산 사료업계의 강자였던 대주산업이 이제는 프리미엄 팩푸드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 흥미로운 변신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사업의 중심축을 어떻게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옮겨가고 있는지 그 과정이 정말 흥미롭거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왜 이런 변화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기존 시장과 새로운 시장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그 결과 재무 상태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니, 60년 동안 한 우물만 파던 회사가 도대체 왜 핵심 사업을 바꾸려고 결심했을까요?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할 전략적 전환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냥 신제품 하나 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회사의 미래를 걸고 아예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아주 중대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주산업이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한 그 기회라는 게 대체 뭐였을까요? 기존 시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면요. 그 답이 바로 보입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이 기존의 양축사료 시장이에요.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성장은 거의 멈춰 있고 국제 곡물 가격 같은 외부 변수 하나에 그냥 속절없이 흔들리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 요즘은 반려동물이 그냥 동물이 아니잖아요. 가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브랜드 보고, 품질 보고 지갑을 여는 시장이란 말입니다. 성장세가 정말 폭발적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주산업은 기회를 본 겁니다. 숫자로 보니까 차이가 훨씬 더 명확하죠? 전 세계 양축 사료 시장이 1년에 한 5.1%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펫푸드 시장은 무려 8.6%씩이나 성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대주산업은 바로 이 성장률의 차이에 과감하게 베팅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왜 바꿨는지는 알았으니 어떻게 하고 있는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을 잡기 위해서 대주산업이 과연 어떤 전략들을 쓰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이 전략, 그냥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전체 사료 매출에서 펫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벌써 70%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회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런 변화는 당연히 탄탄한 제품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도그랑 캐치랑처럼 이미 유명한 브랜드는 물론이고요. 쉐깃이나 올리브처럼 우리 애한테는 돈 아끼지 않는다 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프리미엄 기능성 제품들까지 시장이 어떻게 고급화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고 제품으로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전략 뒤에는요, 이런 든든한 기반이 숨어 있습니다. 펫푸드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장안 공장을 더 크게 지어서 생산 능력을 확 키웠고요. 햇섭 HACCP 인증으로 품질에 대한 믿음도 줬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공장 가동률이 169.9%라는 거예요. 이건 만들어내는 족족 팔려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시장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지 바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좋습니다. 전략도 좋고 실행도 아주 훌륭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돈은 잘 벌고 있나? 이 움직임들이 회사의 성적표, 즉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3년 동안 정말 예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이건 그냥 매출이 늘었다는 걸 넘어서 회사의 체질 자체가 원가에 좌우되던 구조에서 브랜드 가치로 이익을 내는 훨씬 더 튼튼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9.5%입니다. 사실 원자재 가격 변동이 심한 사료업계에서 이익률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이익률을 만들어냈다는 건 이 회사의 전략이 정말 제대로 통하고 있다는 신호죠. 다음은 안정성입니다. 부채 비율이 33.4%밖에 안 돼요. 보통 100%만 안 넘어도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30%대라는 건 정말 낮은 수준이거든요. 한마디로 빚이 거의 없어서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하다. 외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체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동비율은 224%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보다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200%가 넘는다는 건 단기적인 자금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현금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성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대주산업의 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그걸 확인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앞으로의 성과를 미리 짐작해 보려면 어떤 지표들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할까요? 핵심은 딱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처럼 펫푸드 매출 비중을 70% 이상으로 쭉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지켜내는지. 둘째, 요즘 유통의 핵심이죠. 온라인 채널에서 얼마나 더 잘 파는지. 셋째, 쉐깃 같은 비싼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좋은 반응을 얻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업계의 숙명 같은 리스크죠. 원자재 가격 변동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는지 이 네 가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주산업은 수십 년간 쌓아온 제주 노하우라는 단단한 땅 위에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새로운 기둥을 세워서 고성장, 고수익 소비재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